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예. 자, 2교시는 바로 옆에 앉아있던 김사문 기자가 잠깐 자리를 옮겨서 아시아나 이야기. 산업은행이 아시아나를 대한항공에 팔았죠. 그래서 원래 조건은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하고 합쳐서 이제 소위 국적항공사 하나로 만든다는 게 원래 목표였는데 그게 요즘 잘 안 돼서 이상하게 꼬였다. 이런 얘기를 좀 해주실 것 같습니다. 김상우 기자님, 어서 오시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튼 네 무슨 얘기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상훈입니다. 제가 다 어색하네요, 진짜. 이야, 다리 바꿔서 하니까 그냥 혼자서 다 하는 거 같아요. 우리 김상훈 기자 없으면 언더스탠딩 망합니다, 망해. 예? 이게 독과점 이런 기분인 그렇습니다. 건가요? 우리 의존적인 구조. 네. 예. 엊그제 보도가 나왔었죠. 네. 이제 뭐 산업은행이 아시아나 항공의 제3자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물론 기사가 나가고 난 다음에 사는이 곧바로 부인은 했습니다. 우리가 그 회계법인에 예. 용역을 맡긴 건 맞다. 근데 그게 3자 매각 검토를 위한 용역이 아니라 이제 코로나 시대가 끝이 났으니까 앞으로 아시아나 항공은 어떻게 살아야 어떻게 경영을 해야 뭐 살아날 수 있을지 그런 계획들을 우리가 세우기 위해서 용역을 맡긴 거다라고 이렇게 뭐 설명을 하기는 했는데 뭐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그렇죠. 사실 뭐 누구 말이 맞는지 뭐 당사자들이 너무 잘 알 텐데 예. 제가 또 IB 쪽에서 네. 굉장히 오랫동안 취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쪽 생리를 감안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면 예. 사실 이 안이띵 굴뚝의 연기가 나진 않아요. 분명히 뭔가 맞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파는 것도 검토하고 있을 그렇죠. 거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이냐 비공식적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게 딜이라고 하는 건 계약이잖아요. 예. 그래서 사는이 제3자 매각이라고 하는 거는 당연히 그 준비할 수밖에 없는 게 지금 미국이나 EU에서 이렇게는 우리가 합병 못 해줘라고 해서 지금 3년째 계속 묶여 있는 상황이잖아요. 예. 그래서 만약에 합병 승인이 안 나온다.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한테 팔아야 되니까. 그냥 안 팔고 그냥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 그냥 그대로 지금대로 하면 안 됩니까? 뭐 지금은 그 상황대로 하고 있다라고 산은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예. 근데 다만 너무 강경하니까 예를 들면 미국 법무부 같은 경우에는 소송도 하겠다. 이런 보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저걸 예. 넘기가 쉽지 않구나. 사실 뭐 산은은 이렇게 이 딜로 계속 끝까지 딜이 끝나면 좋겠지만 예. 미국이나 EU에서 맡게 되면 당연히 합병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다음 준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는. 근데 다만 이 계약이 끝나야만 이제 그걸 할 수가 있는 건데 예.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거 알아본 적 없다라고 얘기는 하겠지만 당연히 왜냐하면 만약에 딜이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그러면 이 딜에 들어간 돈이 이미 있는데 예. 그러면 그 돈은 이제 누구께 되냐 뭐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 이미 계약금으로 아시아나항공에 3천억을 넣어놨단 말이죠. 예. 그거 그러면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예전에 어떻게 이 딜이 어떻게 됐는지. 기억이 맞습니다. 저도 가물가물한데. 자, 이 딜은 제가 할 얘기가 되게 많은 게 제가 2019년부터 IB 쪽에서 취재를 많이 했는데 예. 그때 아시아나항공 딜이 처음 나왔습니다. 잠깐 그 설명을 드리자면 네. 그때 2019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시아나항공이 감사보고서가 한정 의견이 나왔어요. 예. 갑자기 감사보고서 한정 의견이 나와서 거래가 정지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3번을 바꿨거든요. 예. 감사보고서를.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저도 그때 너무 황당했던 건데 이 3번 바꾼 것 중에 2번째 바꾼 걸 제가 그때 당시에 취재를 했던 거거든요. 예. 보시면 당기 순손실이 처음에 그 아시아나에서 냈던 거는 104억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천억이 넘게 나왔어요. 한 번 바꿀 때 1,051억으로 또 뛰었고 예. 마지막에 바꿨을 때는 1,880억이에요. 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그러니까 난리가 난 거죠. 이게 어떻게 아시아나항공처럼 큰 회사가 이럴 수가 있냐. 그래서 결국에는 재무제표를 3번 바꿨고 예. 그런 다음에 산은에서 아시아는 이제 살아날 수가 없구나. 그래서 매각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현대산업개발에 사겠다라고 손을 들었고 처음에 그랬죠. 맞습니다. 어. 그래서 거기 계약서 다 썼죠. 예. 이제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계약 완료만 하면 되는데 그 와중에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랬어요. 코로나가 터지니까 끝도 없이 자본금을 더 밀어 넣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현대산업개발에서 손을 듭니다. 나 아니, 못 사겠다. 그래서 지금 계약금을 놓고 현대산업개발이 이거 돌려달라. 그 딜이
잘못된 게 무산된 게 우리 책임은 아니다라고 해서 소송을 넣어놨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팔리기가 쉽지 않으니까 그때 당시에 이동걸 사내회장이 전격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아시아나항공을 대한항공 팔겠다. 맞아요. 그때 충격이었죠. 한국 빅딜이라고 하는 건데 사실 우리나라처럼 코딱지만한 나라에 국적사가 왜 두 개나 필요하냐. 예. 하나로 만들자. 그리고 이 하나의 경쟁력을 키워야지. 예. 이런 소신을 가지고 있었던 게 이동걸 회장인데 그분이 직접 그걸 실현을 시킨 거죠. 뭐 그거는 뭐 약간 논리가 보기에 따라 다르지만 뭐 그쵸. 말은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한진그룹이 돈이 없어요. 음. 돈이 없으니까 처음에 뭐 돈이 있었다라고 하면 아시아나항공 판다고 할 때 본인들 직접 뛰어들었을 수도 있죠. 예. 돈이 없고 심지어 당시에는 한진칼이 지주회사잖아요. 예. 그때 지금 조원태 회장 음. 그리고 반대편에는 당시 조현아 부사장 그다음에 KCGI 반도건설 이 3자 연합이라고 하는 곳과 예. 경영권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딸하고 아들하고 서로 맞습니다. 경영권 문제 싸우고 있었죠. 그렇죠. 예. 잠깐 슬라이드를 보여드리면 네. 이게 2020년 3분기 말 기준으로 했을 때 한진칼이 주주 현황이에요. 보시면 3자 주주 연합이 45.23%, 그다음에 조은태 회장의 우호 지분이 41.14%. 그러니까 다음 주총에서는 아마 경영권 이쪽으로 넘어간다. 아. 이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산은에서 우리가 조은태 손 들어주겠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대신에 네가 대한항공 인수를 해라. 아, 그러니까 산업은행이 조원태 회장 쪽에 돈을 몰아주고. 그렇죠. 어. 조은태 회장에게 직접 준 건 아닌데 예. 본인들이 그러니까 한진칼의 산업은행이 직접 유상증자에 참여를 해서 지분을 획득을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지분 획득한 지분이 있잖아요. 이걸로 내가 조한테 손들어주겠다. 그러니까 우호 지분이 훨씬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경영권을 뺏기지 않을 수 있는. 한진칼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대신에 대한항공을 니네가 사가라. 아, 그러면 사실상 산업은행이 조원태 회장을 그냥 밀어주고 맞습니다. 대신 네가 그 대가 보훈으로 아시아나를 사가. 그래. 이런 거네요. 그렇죠. 3자 배정으로 5천억, 그다음에 교환 사채 인수하는데 2천억에서 7천억이 들어갔어요. 예. 그러니까 조한태 회장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거죠. 경영권도 유지하고. 맞습니다. 어. 뭐 그리고 아시아나도 아시아나항공도 인수하고. 인수할 수 있다고 하니까 예. 경쟁사를 없애는 거잖아요. 예. 근데 사실 이게 제가 당시에 그때 말이 안 된다고 기사를 되게 많이 썼던 게 사실 산은은 정부잖아요. 네. 정부가 재벌가의 경영권 분쟁에 들어가서 누군가의 손을 들어준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맞는 거냐. 그렇죠. 그렇죠. 말이 안 예. 되는 거잖아요. 예. 물론 그 안 그러면 아시아나항공이 망한다. 그러니까 괜히 안 그랬으면 난 우리는 관심 없다고 하니까 뭔가 떡을 주려고 줬겠죠. 그렇죠. 어. 뭐 그런 명분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긴 한데 사실 예. 그 명분이라고 하면 딜 구조를 뭐 다른 방법으로 짤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둘 중에 한 명이 어쨌든 이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원태든 조연하든. 그렇죠. 거기에 이기고 나면 대한항공에 돈을 집어넣는 겁니다. 대한항공에 출자를 하게 되면 그러면 주인 누가 바뀌든 국제선사 하나가 되는 거니까. 아. 근데 한진칼에 돈을 넣어서 조은태에 손을 들어주고 이제 그 돈으로 쭉쭉 내려가지고 아시아나항공을 인수를 하니까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때 당시에 그 구조를 짜기 위해서 이런 걸 했단 말이에요. 사실 유상증자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기존 주주가 우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기존 주주 하고 난 다음에 실권주가 되면 뭐 제3자 배정을 하고 그런 식인 건데 그냥 대놓고 제3자 배정으로 산은에게 증자를 들어오도록 한 겁니다. 예. 이게 사실 상법상 되게 논란이 많았어요. 상법에서 나와 있는 가장 큰 원칙 중에 하나가 기존 주주가 당연히 신주 인수권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신주가 네. 발행이 되면 가장 우선순위는 나야. 그 다음에 뭐 제3자 배정,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돈이 들어올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가 제한적으로 몇 가지가 있죠. 예. 뭐 예를 들면 거의 이거 돈 안 받으면 우리 망한다. 혹은 뭐 경영상의 목적, 투자할 때가 있다. 막대하게 투자할 때가 있다. 이런 경우에만 제3자 배정이 가능한 건데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서 제3자 배정이 가능하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악용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도 그때는 명분이 그 돈 받아서 그 돈으로 아시아나 인수할 거다라는 명분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 명분 때문에 통했던 거고 실제로 그래서 법원에서 해도 된다라고 판단을 내려줬고 그래서 예. 이 딜이 진행이 되긴 한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 김 기자 말씀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을 꼬시려고 갔었어도 조연아 쪽도 가고 조은태 쪽도 가고 양쪽을 다 가서 그냥 저울질을 하든지 했었어야지. 그렇죠. 한쪽에 사실 힘을 누가 되든 상관없잖아요. 국적사 하나 만든다라고 하는데 뭐 그 조은태 회장이 꼭 해야 될 이유는 없죠. 경영권이 누가
가져가든 결론이 나면 그때 대한항공에 돈을 넣어서 하게 되면 사실 큰 무리가 없이 논란 없이 할 수 있는 건데 그 논란을 자초한 데다가 지금은 또 뭐가 문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업결합 승인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 다시 돌아가야 돼요. 왜요? 원대 복귀라고 하는 거죠. 보통 M&A 딜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 계약이 완료가 되는 시점은 네. 기업 결합 승인이 나온 시점. 음. 그때 마침표가 찍힌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돈을 다 넣어놨는데 공정위에서 야 니네 같이 합병하면 안 되겠네, 인수하면 안 되겠네. 네. 이렇게 결론 내리면 방법이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반드시 그러니까 이 딜은 그렇습니다. 산업은행 아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병하는 걸 반드시 전제로 하고 있다. 맞습니다. 물론 다 그런 식으로 당연히 계약서를 써요. 어. 그래서 예를 들면 현대중공업, 예. 현대중공업이 산은이 대우조선해양을 현대중공업에 팔겠다고 했죠. 예. 그래서 현대중공업이 중간 지수라고 하는 걸 만들어서 그랬죠. 그래 거기에 그 대우조선해양 산이 들고 있던 대우조선해양 지분을 현물 출자하는 방식으로 예. 이렇게 딜을 하다가 경쟁당국에서 안 나왔어요. 예. 니네 너무 독과점이 심해진다. 해외에서도 안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예. 독과점이 심해진다고 하니까 아 그러면 현대중공업이 안 된다고 하면 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기업결합 신고 철회하겠다. 아. 그리고 원래대로 돌아가서 하나한테 바로 팔 수 있었죠. 아. 그러니까 두 개를 가지고 있는 건 아무 의미가 없다. 하나로 합치면 우리가 인수하는 게 의미가 있지만 맞습니다. 두 개를 가지고 있는 뭐로 내가 두 개를 가지고 있냐. 그런 뜻이네요. 두 개를 가지고 하나를 죽여? 그럴 수도 없고. 두 개를 그냥 그런 가지고 셈인 있으면 거죠. 안 됩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 그냥 합쳐지지 않더라도. 두 개 가지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합병도 문제지만 기업결합이라고 하는 거 얘가 인수를 한 거잖아요. 예. 어차피 자회사니까 어차피 또 합병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공정거래법상에 또 다른 규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예. 들면 지주회사에 어. 증손회사, 예. 자회사가 있고 손자회사 있고 증손회사가 있잖아요. 예. 이 증손회사는 그 같은 걸 하면 안 돼? 손자회사가 예. 지분 100%를 들고 있어야 돼요. 그럼 예를 들면 아시아나가 가지고 있는 이 자회사들의 지분이 다 100%가 돼야 되는 건데 예. 이제 그 문제들은 다 100% 들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합병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예. 그래야 이 증손회사가 손자회사가 되니까. 그래요. 현대기아 같은 사례도 있긴 있어서 모르겠네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여튼 그러해서 이제 만약에 그래서 이제 말씀은 두 개가 원래 합병이 전제로 돼 있었는데 지금 합병이 안 되는 분위기. 합병이 아니라 기업결합 예, 신고 승인. 예, 기업결합 공정당국에서 맞습니다. 두 개 합치는 걸 승인해 주는 게 조건으로 돼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어요. 인수가 그러니까 얘네가 인수해도 돼. 이걸 승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수 승인을 해주면 나중에 합병을 하는 거고. 예. 합병을 승인 받는 게 아니라 인수를 인수를 해도 되는지를 승인하는 거예요. 근데 인수 승인이 아예 안 되고 있다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인수 승인이 안 나온다, 불허가 된다고 하면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사례처럼 다시 돌아가야 된단 말이죠. 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슬라이드를 잠깐 보여드리면 예. 요런 구조입니다.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7천억을 이렇게 넣었어요. 그런 네. 다음에 한진칼이 이 돈을 가지고 대한항공 유상증자에 참여를 하는 겁니다. 예. 7,300억이 들어가 그 돈이 있죠. 쭉 이렇게 흘러가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 완료가 이미 돼 있어요. 뭐요? 그럼 돈을 이미 넣었다는 뜻이잖아요. 이미 돈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근데 기업 인수는 승인이 안 나요.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산업은행 다시 돈을 뺍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유상증자를 다시 물릴 수가 없잖아요. 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면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그러니까 유상증자에 참여하겠다. 예. 이렇게 계약서를 써놓고 대신에 지금 일단 계약금 3천억을 넣어놓은 상황입니다. 예. 1조 5천억을 총 할 건데 나머지 1조 2천억은 기업결합 승인이 나오면 그때 들어가겠다. 일단 3천억만 들어갔다. 계약금으로 3천억이 들어가 있죠. 예. 이 돈은 만약에 뭐 승인이 안 나온다, 불허가 된다라고 하면 다시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예. 문제는 뭐냐면 이미 들어가 있는 이 7천억, 대한항공까지 들어가 있는 7천억, 예. 이 돈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이건 못 빼요. 그냥 대한항공에 출자한 거 그냥 투자한 셈이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산업은행 입장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되게 모양새가 우스워지는 게 산은이 공적 자금을 써서 예. 재벌과 경영권 분쟁만 도와준 셈이 되는 조은태 거예요. 회장을 손을 들어줬어요. 맞습니다. 예. 그 명분 자체가 아시아나항공 인수해서 합병해서 경쟁력 있는
글로벌리 경쟁력이 있는 항공사를 만들자 음. 이 명분이잖아요. 예. 그것 때문에 이런 논란을 감수하면서 들어간 건데 이게 안 된 거죠. 안 됐는데 그러면 조은태 회장 경영권 분쟁만 도와준 게 되네. 이제 그러면 이제 팔아야겠죠, 당연히 지분을. 근데 그러면 조금 본론 근본적으로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합친다는 게 사실은 그 독과점 이슈가 있었을 텐데 네. 그거를 산업은행에선 예상하지 못했습니까? 그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예. 사실 산업은행이 이런 딜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으면 당연히 공정위가 정부기관이니까 예. 정부 부처니까 예. 정부기관이고 당연히 상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확인된 건 아니지만 제가 많은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본 결과 당시 공정위에서도 그 딜은 안 된다. 우리 쪽에서 기업결합 승인이 나오더라도 다른 나라 경쟁당국에서 해줄 리가 없다. 예. 그래서 안 될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동걸 회장이 밀어붙인 거죠. 그래서 현대중공업이랑 대우조선해양 딜은 깨졌고 예. 그리고 하나가 가져가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예. 요 딜은 되게 이상하게 구조를 짜는 바람에 다시 돌아가기도 쉽지 않고 이미 돈은 들어갔고 그렇죠. 이미 돈은 들어갔고 음. 다시 돌아가기는 쉽지 않고 그리고 지금 제3자 매각을 공식적으로 준비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예. 당연히 이 딜이 깨지는데 원인 제공을 사는이 한 것처럼 되는 거잖아요. 넌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했냐는 얘기가 나오겠죠. 그렇죠. 왜냐면 이 딜은 어쨌든 저쪽에서 남아 있으니까 예. 승인을 할지 말지 결과가 남아 있고 사실 예.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한진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거 통과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EU나 미국에서 반대를 하니까 우리가 화물운송 사업부를 떼서 팔겠다 티웨이에 이미 예. 거기까지 대안을 만들어 놓은 상황인 건데 보시면 화물운송 사업부가 돈을 되게 많이 벌어요. 잠깐 슬라이드 하나 보여드리면 예. 이게 아시아나항공의 지난 2년간 항공운송 매출을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건 아시아나. 아시아나항공 보시면 오 이거 화물이 제일 많네요. 72.5%, 예. 지난해는 48.4%. 예. 지난해 6조 매출 중에 3조 매출이 화물운송에서 나왔어요. 물론 올해 1분기는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서 만약에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이 합병을 한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인수를 한다. 예. 그렇게 되면 국제 화물 운송 시장의 67%를 얘네가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EU나 미국에서는 당연히 안 된다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저건 독점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걸 떼서 팔겠다라고 대한항공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산은에서 반대를 하는 거예요. 산은 왜요? 왜 반대를 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알짜인데? 알짜 사업이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 그렇게 알짜 사업들을 다 떼내서 팔면 아. 대한항공이 일종의 이렇게 뭐 표현하기는 조금 어폐가 있을 수 있긴 하지만 껍데기만 인수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원래 조은태 회장의 경영권 분쟁을 공적 자금을 들여서 도와준 명분이 경쟁력 있는 그런 거대 항공사를 만들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예. 그게 되게 많이 쇠퇴 뒤로 물러서게 되는 거죠. 물러선 거 아니냐. 그래서 이런 것까지 다 팔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어떤 시정 조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 확정이 되진 않았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사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거죠. 만약에 알짜 사업들 다 잘라내서 딴 데 팔고 대한항공이 그냥 아시아나항공을 가져가는 것으로만 그림이 마무리가 되면 얘는 경쟁력이 막 진짜 정말 인수했을 때처럼 좋아지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공적 자금을 들여서 그냥 재벌가만 도와준 셈이 되는 거니까 그 그림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항공의 입장은 어떻게든 이거를 인수를 마무리한다는 입장입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껍데기만 남겨놓고 인수하더라도 인수를 해야 되는 게 왜냐하면 예. 조은태 회장의 경영권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도 그것도 낙장불입이잖아요. 이미 돈은 들어왔고 산업은행은 어쨌든 자기의 산업은행이 손을 팔 수 있잖아요. 팔게 되면 네. 그러면 또 지분이 불안해지니까. 산업은행이 한진칼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거죠. 구조조정 기관인데 구조조정을 위해서 돈을 넣어놨던 건데 예. 이 구조조정이 이제 문제가 없어지면 당연히 돈을 회수해야겠죠. 그럼 지분을 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시면 잠깐 슬라이드 하나 다시 보여드리면 조은태 회장을 비롯한 특수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지분이 20%가 안 돼요. 예. 그중에 조은태 회장이 가지고 있는 보통주 지분은 5.78%밖에 안 됩니다. 예. 여기 보시면 뭐 델타가 5 지분이라고 해서 이거 합하면 30%가 조금 넘고 그다음에 한국산업은행이 10% 들고 있으니까 지금은 경영권이 굉장히 안정적인데 여기 보시면 호반건설 11% 가지고 있죠. 예. 페노션 뭐 5.8% 가지고 있죠. 근데 만약에 한국산업은행이 10%는 지분을 판다. 그렇게 되면 경영권이 단순간에 뒤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조은태 회장은 산업은행이 지분을 계속 들고 있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네. 야, 진짜. 그러면 그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간에 그게 예를 들면 화물이 문제야. 화물이 독점의 제 문제야. 그럼 화물에 팔아. 일단 돈 되는 거라 팔고 어쨌든 합치자. 맞습니다. 그게 대한항공의 입장이 되겠네요. 그럴 수밖에 없죠. 산업은행 입장에서도 아주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어쨌든 예를 들면 이 딜이 그럼 무산되고 아시아나를 팔 다른 사람을 찾아야 된다는 뜻인데 그러지 말고 일종의 분할 매각이라고 생각하고 껍데기만 남았지만 껍데기는 하나 대한항공하고 합치고 뭐 돈 되는 건 뭐 또 제3의 어떤 뭐 국내 다른 항공사라든가 해외 항공사라든가 팔고 그러면 그것도 매각이 결국 끝나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사는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좋은 아니에요. 이 딜이 진행이 되는 게. 근데 다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해외 경쟁 당국이 어느 수준까지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있는지는 전해진 게 없잖아요. 예를 들면 잠깐 슬라이드 보여드리면 뭐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 공정위에서 이제 승인해주면서 내건 시정 조치예요. 예. 그래서 아시아나항공이랑 대한항공의 그 중복 노선, 여객 운송 노선의 중복 개수가 65개쯤 되는데 네. 이 중에 26개는 니들이 독점하게 된다. 독과점을 하게 되니까 요거는 슬롯을 뭐 쪼개라. 반납을 하든 아니면 다른데 뭐 주든 이런 식으로 시정 조치를 해라라고 하고 있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다 알짜 노선이잖아요. 야, 그러네. 어떻게 말하면 제일 돈이 되는 사업들인 건데 이걸 다 딴 데 주게 되면 사실 아시아나항공의 경쟁력 자체가 그렇게 뭐 좋아질 수가 없는 거고 이제 나중에 대한항공이랑 합병을 하게 되면 뭐 중복 투자된 부분도 없어져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사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우리가 좋은 사업들을 다 쪼개서 팔면 이걸 대한항공한테 팔았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자승자박인 거죠. 본인들의 발등을 본인들이 찍은 건데 현대중공업이나 대우조선해양은 그렇게 한꺼번에 뭉쳐서 큰 기업을 만들려고 했지만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 안 되면 그냥 하나에 팔지 이게 되는데 왜냐면 발을 안 담궈놨으니까. 예. 근데 이거는 이미 발을 7천억을 담궈놨었고 예. 심지어 그게 무리해서 재벌에 손을 들어주는 예. 재벌을 도와주는 그림까지 만들어가면서 발을 담궈놨는데 여기서 다 없애고 이건 다른 데 다 쪼개 팔고 하면 그림이 되게 이상해. 아, 질 수밖에 뭘 위해서 이렇게 한 거냐? 맞습니다. 결국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합병이 이루어지면 네. 결국 조원태 회장만 좋은 일 맞습니다. 시킨 거 아니냐는 그쵸. 비판을 뭐 받을 수 이게 있다. 감사 이슈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사실 사는 입장에서는 걱정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게 뭘 위해서 한 딜이냐. 그렇게 보니까 그래서 지금은 사는이 그 이유나 미국이 얘기하는 것처럼 화물운송 사업부를 다 떼서 팔고 예. 돈 되는 것들 다 떼서 파는 것까지는 안 된다라고 잡아놓고 있고 누가요? 방법을 누가? 찾고 있는 거죠. 누가? 사는이 의사결정권자는 당연히 사는이잖아요. 예. 예를 들면 사는이 야 그거 팔아라 괜찮다라고 의사결정을 내리면 계속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그림이 계속 쭉 이어질 텐데 아 도저히 안 되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해외 경쟁 당국에서 니네 인수하는 거 안 돼. 예. 라고 할 테고 그러면 당연히 다른 사람을 찾아봐야 되고 근데 또 마땅한 사람이 없어요. 항공업이라고 하는 게 했던 사람이 해야 돈을 뭐 효율적으로 경영을 할 수 있는 건데 뭐 둘밖에 없으니까 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나오게 되면 호방건설 이런 데들이 관심이 있다고는 하지만 예. 쉽지는 않죠. 일단 쉽진 않다. 글쎄 모르겠습니다. 야, 뭐가 이게 사실은 약간 그런 느낌이 있네요. 첫 단추부터 뭐가 잘못되니까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선택의 폭이 줄어든 굉장히 느낌이 드네요. 만약에 안 된다고 했으면 그냥 깔끔하게 털고 그쵸, 털고 새로 시작하면 새 되는 주인 거죠. 찾으면 되는데 맞습니다. 아, 이미 돈은 넣고 이미 돈은 넣고 조원태 손은 들어줬고 맞습니다. 근데 그럼 손든 걸 백도 해야 되나 뭐 이런 거 고민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인수가 무산되는 순간 당연히 그 돈을 회수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뭐든지 급하다고 해서 좀 서두른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또 그때는 또 당장 아시아나 문제 해결 안 하면 또 난리 났을 테니까 뭐 그렇기도 하죠. 당시에 상황 논리도 있긴 있었을 테고 모르겠네요.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요즘 하여튼 아시아나 항공 합병이 잘 안 되는 인수가 딜이 끝나지 않은 거는 뒤에 이런 고민들이 있다. 맞습니다. 5년 됐는데 아직도 결론이 안 났다. 김상훈 기자는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든다.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든답니다. 산업부장님 잘하셔야 되겠네. 알겠습니다. 자, 김상훈 기자님 금요일 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언더스탠딩 1부를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녁 먹고 2부에서 오늘 또 재밌는 과학 이야기, 금요일은 과학 이야기로
오늘 또 민태기 소장님 오시니까 민태기 소장님하고도 난생 처음 들어보는 과학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 저녁 먹고 이따 뵙겠습니다.